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집 안을 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하고, 머릿속은 끝없는 걱정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 관계마저 얽히고 설켜 마음이 더 무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리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오늘은 정리를 통해 얻는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첫 번째, 물건과 공간의 정리 단순함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며 모으는 물건들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산 물건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어느새 방 한 구석을 차지하며 우리를 압도하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 정리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1. 집안의 정리. 한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치우느라 지쳤지만 늘 어수선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감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기증하거나 버리고 소중한 기억이 깃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놓아주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아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니 마음이 정리되고 삶의 방향도 또렷해졌어요. 이 디지털의 정리. 요즘은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속 수천 장의 사진, 끝없이 울리는 알림, 메일함에 쌓여있는 수많은 메일. 심리학자들은 디지털 과부하가 집중력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루 10분 사진을 정리하거나 알림을 꺼두는 습관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3시간의 정리. 공간과 물건을 정리했다면 이제 시간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계획 없는 일정은 쓸데없는 피로를 낳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일정표에서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리입니다. 2 번째, 마음의 정리 평온함의 발견. 우리의 마음은 늘 어지럽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죠.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억지로 잊거나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을 올바른 자리에 놓아주는 일입니다. 1. 기록으로 정리하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원은 매일 밤 단 5분 동안 그날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힘들었던 일, 감사했던 일을 적어나갔습니다. 그 작은 습관 덕분에 불면이 사라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 호흡으로 정리하기. 또 다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호흡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3. 감사로 정리하기. 또 다른 마음 정리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불필요한 불평과 불안을 정리해 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말하죠. 한 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집니다. 3 번째, 인간관계의 정리 성장의 용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정리.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상처만 남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그릇된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는다. 1. 관계의 인벤토리. 한 청년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버렸죠.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몇몇 사람과만 깊은 시간을 보내자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계 세우기.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겠어. 이 짧은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3. 함께 성장하는 관계. 정리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북돋는 관계. 그것이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정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며 단순함을 배우고, 마음을 정리하며 평온을 얻고, 관계를 정리하며 성장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리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책장 속 오래된 물건인가요?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관계일까요? 오늘이 바로 그 정리를 시작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제안드립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리해야 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